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쫓아내는 법치 파괴에 막을 곳이 어디냐? 유일하게 지금 법원밖에 없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위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신문을 오늘 30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신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2일날 전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겠다고 추미애가 말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제발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원만이 법치 파괴를 막을 지금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복귀 여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정권의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억지에다가 탈법에다가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괘씸한 행위입니다. 윤 총장의 잘잘못을 벗어나서 검찰총장을 법에 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네 이익으로 생각해서 그냥 징계하고 직무정리시키고 탈법한 그러한 추미애, 그가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가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를 갖다가 근거로 된 이유가 뭐냐면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 특활비 까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하고 막 그냥 퍼부어대고 주머니똥 공깃돌 굴리듯이 50억을 써댄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추미애가. 그러자 좀 있다가 하늘이 내렸는지 자기의 신복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난데없이 신임 검사 면접인들 검사들에게 24명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것이 언론에 다 폭로됐습니다. 그러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특활비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이성윤, 자기의 사단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돈을 안 줬다고 국회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일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이 추미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금 법치를 책임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석은 더 볼 필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그 배경이 누구겠습니까? 추미애의 배경이 누구겠습니까? 추미애가 대통령 권한 그 이상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추미애가 지금 부통령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을 자기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10개월, 11개월째를 자기가 마음대로 인사권, 감찰권, 검찰을 수사지휘하는 수사지휘권,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추미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미애는 깍두기라고. 깍두기에 불과하다고. 그렇다면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이 정권의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는 누가 봐도 정말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근거로 둔 내용 보면 건전한 상식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납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윤 총장 특활비 라임 옵티머스 사건 처리가 문제라면서 감찰 지시했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판사 사찰 보고서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치부를 뒷조사하는 것을 흔히 사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이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 캐듯이 말이죠.
개인의 치부를 뒷조사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참고 자료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공판 검사들이 공판에 잘 임할, 재판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거기에 소스는 전부 인터넷 검색을 통한 거다. 아니, 인터넷 검색을 통한 게 그게 무슨 사찰입니까? 이 세상에 간첩도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을 말이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추미애. 여기에다가 사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형적인 소위 말해서 블랙 정치, 암흑 정치, 그런 공세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업무에 활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기관 모두 처벌받아야 되죠. 정부는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전부 컴퓨터 앞에 놓고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검색하고. 인사참고용 공직자 3평을 수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사 3평, 공직자 3평, 뭐 등등 소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윤 총장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감옥을 보내야 된다는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윤 총장이 왜 감옥을 갑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정말 정치적 중립을 혼자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재판의 독립을, 검찰 수사의 독립을 하려고 아주 노심초사하며 그 살인판을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고 그 악을 척결하려는 검찰 본래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바로 추미애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입니다. 네, 바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찰 절차도 아주 위법이라고 지금 이 법조계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기 수족 대검 감찰부를 시켜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윤 총장을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먼저 기획적으로 먼저 하고 수사 의뢰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압수수색을 하고 윤 총장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그 압수수색 한 건데, 수사가 시작돼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도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연산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산군 정도 되는 그러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추미애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완전히 무소불위입니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겠습니까? 절차대로 하겠다고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법무장관이 해임 건의하면 절차대로 했다, 나는 끝. 그러면 뭐가 되냐? 소위 업무방해라든가 또는 뭐 그런 법의 그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도 설마 대통령이 근데 왜 이렇게 입을 딱 봉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586이 당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들리고 있습니다. 수색을 먼저 하고 수사를 나중에 하는 경우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 없었던, 정말 처음 알아보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법도 상식도 없습니다. 상식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까지 수사 의뢰를 반대했다고 할 정도니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게다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면 감찰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찰위원회는 감찰 조사의 정당성 여부 등을 법무부 장관이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윤 총장 징계 이후로 감찰위원회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감찰위원회가 먼저 감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징계를 하는 법입니다. 이건 정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솟구쳐가지고 말을 하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어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감찰이 정당한지 따지기 위해서 감찰위원회를 여는 것인데, 예? 징계를 끝낸 뒤 감찰위원회를 열자고 하니 이게 뭡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는 규정을 모르게 살짝 바꿨습니다. 기습적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윤 총장을 끌어내가지고 찍어내기 작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코로나 때문이라면 징계위원회 왜 연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때문에 징계위원회 연기했다면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갑작스럽게 군사작전처럼 침이 구테타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직무정지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2014년 직위해제 사건 판결에서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고려돼야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윤 총장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에게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감찰 절차는 위법하다. 바로 그것만 해도 끝입니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쪽은 월성이로 평가 조작과 선거 공작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바로 청와대하고 여권밖에 더 있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 18곳의 평검사들, 검사장, 그 다음에 전국의 고검장들, 고등검사장, 차관급 고등검사장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이 정권, 추미애, 검찰 중립을 훼손한다 하면서 다 손을 들고 지금 난리를 합니다. 검난, 이른바 이런 유사 일의 검난은 없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수사관을 내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들이 수사관을 내쫓으려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겁니다. 이 정권의 폭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금 법원입니다. 법원 조판사입니다. 앞에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법원의 판결을 행정법원의 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조미연 판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서 이 헌법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먼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정지 신청 관련 신문이 30일 날 열린다니, 다음 월요일 날 열린다니, 그들의 또 추미애 징계위원회는 또 2일에 열겠다고 땡겼습니다. 군사작전의 일환이죠. 군사작전과 같은 그런 구태타적 발상이죠. 갑자기 12월 2일 날 감찰위원회도 열지 않고 그 감찰이 적법성을 갖다가 인정받지도 않고 저럽니다. 자기가 임명하고 법무부가 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찰위원회도 그렇게 겁을 냈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오늘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정권 논리대로라면 법무에 활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한 정부기관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인사참고용 공직자 3평을 수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한술 더 떴습니다.
저 민주당이 저 어떤 옛날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저 민주당은요, 입만 허울만 민주당이죠. 옛날 민주당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 53인, 58인 뭐 이상해가지고 무슨 부엉이 시즌2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문입니다. 친문. 네. 지금은 이제 윤 총장을 사퇴 정도가 아니고 사법 처리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윤 총장을 감옥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흑의 세계입니다. 새벽, 엄동설한 새벽 3시, 4시, 5시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러나 곧 몇 시간 후면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대한민국 태극기요, 대한민국 애국가요, 그 대한민국은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또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대한민국. 네, 그러한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단단히 우리 국민들은 국민된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